안녕하세요, 나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어플들을 사용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수험을 처음 시작했던 2020년부터 찍었던 사진과 영상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저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더라고요. 물론 아직 가슴이 아프고 힘들기도 합니다. 오래된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된 상태긴 한데, 오랜 기간 공부해온 방법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 싶었고,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가 된다면 참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책과 종이를 매우 좋아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나 문구 같은 것도 좋아해서 처음 수험을 시작했을 때부터는 종이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서피스 프로 7이랑 아이패드가 있었는데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다가 아이패드를 단거나 하기 시작한 거는 2024년부터입니다. 당시에 노트북이 없었는데 이 서피스 키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서피스 프로 7으로 노트북 겸 패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직장 병행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쓰는 플래너와 공부 플래너를 원노트 안에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원노트에는 PDF 파일이 들어가긴 하지만 밑으로 스크롤을 굉장히 많이 내려야 돼서 그때부터 OCR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는 2021년인데 1차만 준비하던 시기라서 그렇게 스크롤을 내리는 게 불편함은 따로 없었어요. 이때 마진노트도 잠깐 썼는데 인사관리가 로직트를 만들어서 쭉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서 그냥 쓰다가 말았습니다. 아이패드로 단권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목 디스크 때문이었어요. 직장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할 시간도 없고 목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부하면서 은근히 추가되는 프린트도 많고 형광펜을 자대고 긋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단권화를 할 때 보니까 형광펜이 삐뚤거리면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이패드로 단권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3년에 같이 공부하고 합격한 친구가 두꺼운 인사관리 책을 목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길래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아이패드로 2페이지를 한 번에 보면 목차를 빠짐없이 외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도 바로 스캔해서 아이패드에 책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셀프 스캔을 하기 때문에 스캔이 끝나면 4개 메일 쓰기로 저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보통 노트북으로 파일을 다운받는데요. 맥북이 PDF 파일을 편집하기가 되게 편리합니다. 삭제도 가능하고 페이지 간 이동도 쉽고, 그리고 강의 자료가 여러 개 있는 때에는 이렇게 강의 자료를 합본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것도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맥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어드랍이 굉장히 편해요. 지금 이제 아이패드 화면으로 넘어왔는데 카톡은 300MB까지밖에 전송이 안 되는데 에어드랍은 뭐 책을 옮기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용량에 제한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점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패드로 파일을 받자마자 V플랫 어플에서 파일을 엽니다. V플랫은 스캔 어플인데요. 저는 이것을 OCR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맡기고 있는 인쇄소에서 OCR은 3,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월 4,900원으로 3,000페이지까지 OCR이 가능해요. 텍스트 변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인쇄소 사장님이 해주시는 것에 비해서는 매우 빠른 편이죠.
텍스트 변환이 완료되면 저는 이 PDF를 B5로 저장합니다. 혹시나 크게 저장했다가 번지거나 해상도가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플렉스 러플에서 열어줍니다. 저는 모든 책을 다 플렉스 러플에 두고 썼는데요. 어플 내부에서 이렇게 파일을 찾아가지고 열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두고 그리고 법전도 같이 볼 수 있게 팝업처럼 띄워두고 조문으로 옮기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드롭하면 텍스트로 이렇게 드롭이 됩니다. 그리고 링크를 건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링크도 걸 수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파일이 다른 파일인데 링크를 걸어주니까 옆에 있는 파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장수생이다 보니까 전년도 필기를 다음 연도 책에 그대로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올가미로 묶어가지고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 하면 필기가 그대로 옮겨집니다. 책이 개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정이 안 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책을 단거나 할 때 정말 편리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프린트물을 껴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것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낄 수 있고, 이거는 시험날 아침에 제가 못 외웠던 부분들만 이렇게 네잎클로버로 표시를 해서 아침에 빠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마크 기능을 정말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챗GPT도 꺼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좀 설명해달라고 하면 얘가 표로도 정리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그런데도 모르겠고 이렇게 써도 돼? 라고 물어보면 뭘 수정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가장 편리했던 거는 챗GPT한테 판례를 그대로 보내요. 그리고 나한테 그대로 판례를 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판례를 그대로 보내주면 저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판례 녹음 파일이 되는 거죠.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1. 태업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따르되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불완전한 태업과 투쟁 방법에 그치는 하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판례 대판 2011-39469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3.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 판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인 태업도 근로 제공이 생각보다 끊어읽기 같은 거 잘해가지고 만족스럽게 막판에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챗GPT가 가끔 좀 멍청하게 굴 수도 있고 없는 판례를 지어낼 수도 있고 없는 조문까지도 지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확인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월부터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저한테 공시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노시생인데. 아이패드 기본 어플도 잘 활용했습니다. 페이지스인데요. 이거는 메모랑 비슷하긴 한데 메모보다는 목차가 잘 되는 편이어서 법학답안 백지복습할 때 키보드로 가끔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다음은 넘버스입니다. 이 아이패드 기본 어플들 특징이 다른 아이패드를 쓰는 친구랑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정하고 친구가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돼서 좋았고, 키노트도 서로 숙제 같은 거 키노트에 올리고 뭐 자료 같은 것도 공유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노션도 써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게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못 쓰고 금방 포기했습니다. 또 잘 썼던 어플로는 단기 플레이어 있는데요. 제가 노단기 프리패스라서 이게 기기 제한은 3대가 있지만 강의 배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어서 강의 듣다 잠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의 들을 때 리모컨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무료 어플로 가능하더라고요. 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다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유지판례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입법령을 통해서 소도 이전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또 터치패드처럼 마찬가지로 마우스처럼도 쓸 수 있더라고요. 입법관자를 그리고 당연히 음향 조절도 되고 밝기 조절도 됐습니다. 이게 소도가 서울이다가 결국 제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다 독서대에 올려놓고 쓰는 편이라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이거는 2024년부터는 잘 안 쓰긴 했는데 직접 수기로 써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랬고요. 포스트잇을 사진을 찍어서 포스트잇 어플에 올리면 이렇게 텍스트 인식도 할 수 있고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이렇게 제가 아이패드로 필기한 것들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고 씻을 때나 머리 말릴 때도 책을 봤습니다. 특히 1차 시험 준비할 때 형광펜 쫙쫙 그어가면서 사인펜으로 그어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눈에 되게 잘 들어와서 2차 때도 그렇게 프린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2차 과목은 1차랑 다르게 아이패드로 보는 게 저는 훨씬 낫더라고요. 이 책을 그대로 인쇄하는데 5만 원이나 들었는데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걸 알자마자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다시 아이패드로 돌아갔습니다. 메모 어플은 주로 시험을 보고 나서 복귀할 때 썼는데요. 시험을 보고 복귀를 하고 시험지를 스캔해서 붙여놓고 그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해 시험에 임할 때 문항별 점수랑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잘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모 어플에도 모의고사를 업로드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보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 밖에 구름이 캠스터디도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밤을 새기도 하고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캠으로 만나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다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많이 힘내세요.